예, 방금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금 빗나간 혹은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시원한 얘기를 들어보려 하고 합니다. 고명섭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주 나오시면 좋죠. 내일치 지면 좀 소개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직격 인터뷰. 네.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나오길래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철학자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죠. 지금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이 주로 그 말씀을 나누셨군요.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주로 나누죠. 아베가 혹은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 전쟁을 도발을 하는 이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도올 선생이 외교나 안보 쪽 전문가는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도올 선생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일 관계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관하는 어떤 인문학적 관점 이런 쪽에서는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도올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좋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올 선생은 1970년대에 일본 도쿄대 유학도 하셨고 또 일본 사상사, 정신사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셨고 지식도 해봐가시고 또 한국 근현대사에 관해서도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한국 근현대사를 이야기하려면은 결국 일본 근현대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중첩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새로운 관점 시야에서 상황을 볼 수 있겠다 해서 오셨는데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사적 맥락 또 거시적 차원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이 아베 총리가 경제 전쟁을 일으킨 이제 배경이라고 할까 한 두어 가지로 일단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장 강조하신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그 일본이 이제 근대 국가를 성립하는 계기가 된 게 메이지 유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서 성립한 게 바로 이제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 아베와 이제 그 현재 일본 내각의 핵심 멤버들이 그 메이지 유신 시대의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베 자신이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그 사스마번과 조슈변이 있는데 그 아베 총리가 조슈변 출신이에요. 임진왜란 뭐 다 관련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출신들이 지금 아베 내각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이제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 영광을 재현하려면은 지금 현재 평화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의 지금 여론을 뭐랄까 그쪽으로 좀 몰아가야 되고 우위를 결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을 때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제 전쟁을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일본 내부에서의 불안이 있다는 거죠. 불안과 공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어쨌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호전되고 있는 거, 북미 관계도 달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가까워지고 통합돼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경우에 일본을 압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이제 미리 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경제 전쟁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아베가 일으킨 이 경제 전쟁이 사실 이제 일본 국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장기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해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 개인의 야망이라고 할까, 일본 우익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실 경제 전쟁을 벌이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는 자해적인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 대목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도울 선생님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 경제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 만큼 탁월한 강한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순이 많은 지금 경제 체제 하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멘탈리티거든요. 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아베를 응징한다는 차원뿐만 아니고 이 불매 운동의 효과가 결국 일본의 양심 세력과 시민 사회가 일어나는데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반일의 차원을 넘어서 한일 시민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일본 시민 사회가 전체적으로 깨어나고 그 결과로 해서 독일이 전후에 보였던 그런 철저한 사죄와 반성 이걸 일본 내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이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정의로운 이제 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운동을 우리 내부에서 방해하는 움직임 이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가령 뭐 일제하에서 우리가 근대화 됐다 하는 주장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근대화론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보수 세력이 사실 이제 그 방해 운동의 이제 중심에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강도가 침탈해서 안방에 거주했던 그런 세월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시기를 식민지 근대화라는 논리로 변호한다. 이게 이제 어불성설이고 이제 그 도울 선생님 토착애구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토착애구 같은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늘은 뭐 아베 총리한테 사과하는 뭐 교회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이것도 도울 선생 얘기가 좀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가 하필 일본의 강도짓에 의거해서 근대화를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나았고 그것이 더 질서 있고 좋았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논리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여기에는 합리적 논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촉발한 한일 경제 정책 이걸 이기려면 우리한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런 말씀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우리 내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내부의 일부 보수 세력들이 우리 국민이 너무 감정적이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냉정해야 된다. 뭐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자로서 도울 선생은 이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감정으로 아베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고 경제 도발을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자체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책 얘기도 좀 있었다면서요. 20살 반야 심경에 미치다. 네네. 그 책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반야 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반야라는 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조건과 어떤 그 바탕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인데 그런 지혜,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서 지금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도울 선생님이 국민들께 당부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못된 그야말로 보수 세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자. 조심조심하자. 좀 성숙한 인간이 되라. 이런 언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대처할수록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함수를 맥시마이즈 시켜야 합니다. 최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도올 선생 인터뷰, 직격 인터뷰 기사 내일치 지면 기사로 만날 수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보신 대로 저희 영상팀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 거는 그 부분에 핵심만 좀 딴 거고 일부만 본 거고요. 뭐, 한 전체가 1시간 20분 분량 되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한겨레 TV 채널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뵐 때마다 이 격정적으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셔서 역시 큰 선생이시다 이런 느낌. 가르침을 많이 받고 오셨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